자, 그러면 저희 박병창 이사님 모시고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목 괜찮으시죠? 네, 요즘 뭐 환절기라서 전체적으로 좀 다들 컬컬하시죠. 네, 중간중간에 목에 약간 좀 잠기실 때가 좀 있습니다. 박병창 이사님, 목 걱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걱정해 주셔야 돼요. 캔디를 하나 사드릴게요. 오늘 밤부터 비가 온다고 하니까 건조했는데 비 오고 나서 좀 더 괜찮아지겠죠, 전체적으로. 네. 아유, 하여튼 건강이 최고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눈도 괜찮으실까요? 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시장 보시죠. 예, 어제 미국 시장 혼조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는 0.98% 상승을 했고 나스닥은 0.27% 하락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오펙 감산 발표로 인해서 유가가 올랐죠. 그러면서 달러인데스도 올랐고 국제 수익률도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끝난 시장이 아니고 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다우존스 산업지수에 있는 에너지, 소재, 금융 쪽이 그쪽이 좀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올랐고요. 나스닥에 있는 길주들이 하락한 것은 국제 수익이 올라간 부분, 그리고 중국의 마이크론 규제 이런 내용들, 그리고 테슬라가 하락한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중간에 반등을 했어요. 곧장 들어서 반등을 했던 것은 PMI 둔화 때문에 그랬습니다. PMI가 좀 진짜 안 좋아요. 미국의 3월 ISM 제조업 PMI가 46.3이 나왔습니다. 50 기준이죠. 예상이 47.5였습니다. 20년 5월 이후에 최저치라고 하고요. 독일 3월 PMI가 44.7, 영국은 47.9, 유로존 PMI가 47.3. 굉장히 좋지 않게. 제조업 그 구매 담당자들한테 설문조사한 거죠. 예, 경기 좀 어떻게 보고 있냐. 거기서 되게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는 거죠, 지금. 네, 그게 호재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기울주를 올리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발표됨으로써 국제 수익률이 떨어졌어요. 네. 그러면서 기울주들이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요, ISM 제조업 PMI의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이거 보면, 저 코로나 때 하고. 예, 지금 이제 거기를 향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렇게 안 좋아요? 예. 경기를 바라보는 이코노미스트의 측면,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상당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수가 여기 있다는 게 참 신기할 정도로 좋지 않은 경기 지표들은 계속 나오고 있고, 참고로 이것도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보니까 김프롬도 가끔가다 언급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입니다. 중국의 경기 상황을 알려주는. 이것도 뭐 진짜 어마어마하죠. 바닥을 지네요, 거의. 예. 이렇게 좋지 않은 경기의 지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즉,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경기 지표들이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2분기 실적 발표로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은 경기 지표와 그리고 기업 실적으로 지금 관심이 이동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여하튼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이런 지표, 경기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오면서 다시 10년 만기, 2년 만기 국제 수익률, 특히 2년 만기 국제 수익률이 4% 위에 있다가 3.96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길주들이 좀 올라가는 그런 특징을 좀 보였습니다. 엑슨모빌 5.9% 올랐고요. 테슬라는 6% 정도 하락을 했고, 주요 빅테크 종목들은 마이너스 한 1, 2%에서 보합이나 한 1%까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런 흐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지표들이 나오면서 그런 흐름이 변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어제 코스피가 마이너스 0.18%, 코스닥이 플러스 0.88%, 코스닥은 854포인트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코스피가 소폭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상승을 했죠. 외국인들이 어제 선물을 13,000계약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매도가 나왔고요. 금융투자에서 프로그램 매도가 대거 나오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반등을 약간 해서 보합권에서 거래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이 강세였던 것은 어제 2차 전지 강세로 인해서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이 흐름을 말씀을 좀 드려보면, 우리나라 어제 원화는 올라갔거든요. 지금 아까 미국 시장하고 똑같은 겁니다.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한다고 해요. 유가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물가 우려가 됐어요. 미국의 국제 수익률이 상승을 하면서 달러인데스가 따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 원화가 약세가 되는 거잖아요. 원화가 올라간 거예요.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는 이런 흐름이 나타난 겁니다. 사실은 이런 글로벌리 주요 경기 지표들은 전혀 딴 세상 얘기가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시장에도 직접적으로 오펙 플러스 감산이 그냥 곧바로 외국인들 매도로 지금 전환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루 사이에 다 벌어진 일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감산 발표하자마자. 그러면서 어제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왔고, 선물 매도하면서 프로그램 매도를 유발시킨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래도 잘 버텼던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 IRA 세부 지침 발표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수혜로 2차 전지의 소재가 수혜였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광물로 됐기 때문에 네. 어제 이쪽에 뭐 상한가 종목들이 발생을 하면서 저도 하나 가지고 있던 걸 팔았는데 어제 상한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초강세였습니다. 어제 초강세. 상한가한 게 뭐 있어요? 초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한가를 어제 먹고 파셨다는 거예요? 아니면 전 파는데 팔았는데 올랐습니다. 파란데 올랐다고요? 네. 아 그래요? 마음이 훨씬 좀 낫네요. 예. 뭐 제게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뭐 다른 것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코스닥이 어제 강하게 올라온 부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가총액이 2차 전지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수를 뒷받침한 게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거 있습니다. 아침에 딱 시작하자마자 네. 상대적으로 지난주에 강했던 반도체 있잖아요. 마이너스 3%에서 5% 사이즈까지 아침에 푹 빠져버리더라고요. 이제 미국 시장 영향도 있었고요. 그래서 푹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보합권까지 올라왔습니다. 종목들이. 그래서 그 힘이 약하지 않은 걸 보여줬어요.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런 거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면서 코스피가 그래도 약보합에서 잘 버텼고 네. 코스닥은 2차 전지에 힘을 입어서 강하게 올라왔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오늘- 2차 전지가 약간 좀 고맙더라고요. 왜? 그렇죠. 2차 전지가 만약에 없었다면 과연 우리 시장이 버텼을까? 음. 이런 생각, 코스닥이 버텼을까 생각하면서 어쨌든 뭐 2차 전지만 올라가고 나머지 것들이 빠져서 좀 뭐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2차 전지라도 저렇게 있으니 그래도 우리 코스닥 지수가 저렇게 좀 유지 내지는 뭐 상승 쪽으로 잘 버텨주고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없더라도 좀 고마운 느낌? 아니 그거는 밀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수가 그렇죠. 버텨주고 지수가 올라가면 예. 그 롱플레이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거든. 네.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예. 네. 이제 그래야지 종목도 있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모 증권사에서 나오는 보고서를 보면은 지수 결정은 이제 2차 전지가 달렸다. 네네. 아니 제목이 그런 데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기도 하고 이제 저게 차이가 많이 나면 네. 이제 저평가가 보이는 국면이 보이고 또 생각이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그렇겠죠. 거죠. 그렇죠. 네. 그 고마운 마음에 2차 전지 한번 또 정프로는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는 말. 공시드립니다. 2차 전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요. 네. 처음에 셀이 올랐고요. 그다음 네. 소재가 많이 오르고 지금도 여전히 소재가 오르고 있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장비주들, 부품주들 꽤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확산되고 있다는 부분은 우리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호주 금리 결정 굉장히 중요하고요. 미국에 이제 졸트 발표됩니다. 구인구직 보고서 발표됩니다. 매크로 상황에서 제임스 블러드 총재 얘기를 가져왔는데 아까 권태자님 그대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그냥 넘어가고요. 그냥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에 오펙 결정으로 인해서 유가가 올라가는 부분은 연준의 일을 좀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그냥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방향을 제시하거나 이런 부분 어렵다, 아니 별거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미지수이다 이런 표현을 좀 썼습니다. 요거를 제가 가져온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네. 지금 나오고 있는 경기 지표 그리고 기업 실적으로 관심이 이동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가의 등락, 반도체 패권 경제, 2차 전지 패권 경제, 원자재 이런 것들의 패권 경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노이즈가 발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경기가 좋을 때는 이런 노이즈가 없거나 있어도 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경기가 좋지 않은 가운데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시장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고요. 우리가 가장 가깝게는 언제 그랬냐면 2018년도, 19년도에 그렇습니다. 2017년도에 금리 인상 한다라고 예고했고 2018년도에 미국이 금리 인상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3.25까지 올라가면서 그때 막 시장이 그것 때문에 막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지금 그보다 훨씬 높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2019년도에 1년 내내 시장을 짓눌렀던 것은 이 패권 경쟁이었습니다. 미중 갈등 그랬거든요. 안 좋을 때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올해는 아마도 뭐 우리가 뭐 항상 진행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듯이 올해는 이 패권 경쟁의 노이즈가 가장 시장에 영향을 많이 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노이즈라고 표현을 드리는 것은 이게 시장의 경제 자체를 어떤 한쪽으로 흐름을 주지는 않았어요. 근데 원래 경기 사이클이 있었고 그 사이에서 이런 노이즈들이 많이 발생이 좀 됐는데 그런 가운데 시장의 전체적인 경기 흐름을 추정하면서 시장은 분명히 움직일 거예요. 근데 아까 보여드렸듯이 이제 경기 지표나 이런 게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S&P 500이 다시 4,200포인트 근처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부담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월가에서 보면은 지수 부담스럽다.
여기서 더 가기에는 뭔가 새로운 게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똑같이 이것을 우리 시장에 대입을 접목을 해보면 우리나라 코스피 2,500포인트 그런 거예요. 2,500포인트 근처 가니까 기관들이 팔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매물 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좀처럼 잘 돌파를 못합니다. 이게 네 번째, 이번 돌파 시도를 하면 네 번째거든요. 그래서 그 부담이 일단 없습니다. 이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파하든 안 하든을 떠나서 거의 근처 가니까 일단 부담이 생기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코스닥도 단기 급등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지금 무려 3개월 계속 떴잖아요. 계속 뜬 상태이고요. 일부 종목은 이제 매물출회가 중간중간에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조금 지수에 대해서는 부담을 많이 갖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고, 만약에 코스피가 2,5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그래도 한 2,600 뭐 이렇게 안착을 하기 위해서는 두 네. 가지가 전제 조건이 돼야 되는데, 하나는 환율이죠. 외국인들이 사줘야 되니까 환율이 1250원 정도까지 이렇게 좀 떨어지는 부분이 좀 나와야 되고, 또 하나는 요번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특히 삼성전자나 이런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후에 그리고 나서 저점을 찍고 터닝하는 모습이 나타나면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기대는 좀 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지수에 대한 기대는 좀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시장의 방향을 결정할 빅이벤트가 없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 장세에서는 항상 개별 종목 장세가 벌어졌거든요. 여전히 우리 시장은 그냥 종목 장세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근데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뉴스도 몇 가지 말씀드릴 거에서 보면은 뉴스가 시장의 지수를 한 방향으로 이끌 만한 그런 빅이벤트의 뉴스가 없어요. 네. 특히 이번 주도 그렇고 4월에 내내 그렇습니다. 그러면 뉴스 먼저 없이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뉴스를 들어봐도 그렇고. 그래서 뭐 어떻게 된다는 거죠? 위로 간다는 거예요? 밑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기준점이 없는 거죠. 우리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은행발 노이즈 위기가 생겼어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따라서 해소되는 과정 속에서 반등을 주든지, 물가가 계속 올라요. 물가가 둔화되는 과정 속에서 시장이 반등을 주든지, 아니면 호황제라는 그런 분명한 게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당분간 최근에 그런 게 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뭘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시장의 전체적인 기대보다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이번 실적은 어떤지, 또 테마나 이슈들은 거기에 어떤 거지, 집중한다 이런 이거죠? 식으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유가 있는 게 같은 아닌가. 거는 좀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그 감사합니다. 플라드 총장 얘기하는 것처럼 네. 워낙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미지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게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뉴스 산업별이나 기업별 그런 뉴스들만 계속 지금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예,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뉴스도 아주 빅 이벤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냥 뭐 섹터 영향 주는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월에 UAE 방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국부펀드 무바달라의 최고위급 인사가 5월에 방한한다는 뉴스가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핀테크 콘텐츠 그리고 바이오 투자 유망 기업에 방문한다 그러는데, 이 리스트가 좀 있습니다. 바이오 기업에는 어디 이미 UAE에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래서 1월에 거론되었던 300억 불 투자의 가시화가 요즘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것도 뭐 종목별로 영향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돌아다니는 뉴스가 시장에 좀 수급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뉴스는 전자신문발 뉴스인데요. 국산 그 배터리 장비 업체들이 일본에서 수주를 하나둘씩 받고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그래, 좋은 일본에서? 뉴스죠. 예. 이제 이유는 이런 거겠죠. 일본 성능이 더 좋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 경쟁력이 우리가 좀 더 높은 부분이 장비가? 있고, 예. 그리고 중국에 비해서는 성능이 우리가 더 좋은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과거로부터 이런 게 많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 또 신규로 이 배터리 장비 쪽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몇 가지의 그 뉴스들이 있는데, CIS라는 기업은 2024년 7월까지 일본 배터리 기업 A사에 270억 장비 납품 체결을 했고요. CIS? 예, CIS라고 있습니다. CSI도 있나요, 혹시 우리나라에? 그건 없나? CSI 없으면 CIS가 맞는 것 같은데. 아, 정프로. 갑자기 또 있는 거? 물으시니까. 정프로.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어떻게 내가 더 잘 알아? 있었지 않나 이거? 없는 것 같아요. CIS. 아, 네. 혹시
저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죠? CS 베어링. CS 윈드. 네, CS 윈드 있죠. CS 윈드 있고 말고. CIS. 맞는 것 같아요. 그 어떤 뉴스죠? 그리고 PNT도 일본 배터리 제조사 두 곳이 CIS 끝났어요? 있고요. CIS는 끝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외에 원익PN이 이노메트리, 엠플러스, 민테크도 후공중 장비 납품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더 누수가 나와서 확산이 되면은 영향을 분명히 주겠죠. 그래서 이걸 한번 가져왔고 규모는 현재는 작지만 근데 시장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어제 뉴스 중에 큰 뉴스 하나가 SK하이닉스 EV 발행하는 거죠. 교환사채죠. 네, 교환사채 발행하는 겁니다. 상당 상태가 좋지는 않나 봐요. 네? 지난번에 한번 제가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거나 혹시 또 너무 부정적인 내용이 그다지 부정적이지는 않는데 부정적으로 혹시 들으실까 봐 얘기하지 않았던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나라의 2차전지 기업이나 또 그때는 뭐 SK 온 얘기를 했었는데 몇 개 기업들이 그 무디스나 이런 데에서 신용평가를 좀 낮추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꾸 자금 조달을 많이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SK하이닉스에서 자사주 담보로 2조 원 정도 해외에서 교환사채를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총 발행 주식이 2.4% 규모이고요. 교환 가격은 11만 1,180원. 지금 9만 원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거고요. 최고점 15만 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가격은 조금 지금부터 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030년 만기 이자율 1.75%이고요. 뭐 SK하이닉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이런 거죠. 근데 사실은 이 교환사채는 주식이 발행 주식이 늘어나서 주가가 희석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CB 전환사채는 채권이 자본으로 주식으로 되면서 신규로 발행되기 때문에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고요. 교환사채는 있는 주식 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거 혹시 또 정확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주식 총량은 그대로라는 거죠? 자사주가 시장으로 나오는 거잖아. 그렇습니다. 네, 자사주가 시장으로 나오는 자사주 매각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 소각을 해야 되는데 매각이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 돈을 빌리는데 나중에 이제 갚아줄 수도 있지만 이제 주식으로 바꿔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자율을 낮추죠. 바꿔줄 때는 자기 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준다는 거죠. 그렇죠. 바꿔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옵션이 붙어 있으니까 쿠폰, 그러니까 발행 금리는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1.75잖아요. 근데 뭐 지금 김프로님 말씀하신 내용도 이제 걱정거리 중에 하나이고 단기적으로. 그런데 저는 좀 좋지 않게 본 건 뭐냐면은 중간에 보면 메뉴에 보면 운영자금 조달. 사실 이 투자하면서 신규 투자를 위해서 돈이 필요한 성장주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은 유상증자를 해도 조건 안 빠집니다. 왜? 투자해서 돈을 더 벌 거니까. 근데 운영자금이라는 건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그러게 이제 원래 기체를 할 때 신용평가사에다가 저거를 공시하게 돼 있어요. 감독원에도 이 자금 조달의 목적. 그게 이제 가장 큰 게 세 가지가 있거든. 차환이 뭐냐? 원래 있는 빚 이걸로 해서 만기 연장 같은 거 차환 발행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투자, 시설 투자. 지금 말씀드린 이제 박병창 부장. 그다음에 운영자금. 여기 세 가지인데 운영자금이 왜냐면 뭐예요? 그냥 월급, 대금 지급 이런 거 아니에요? 원료 살 때 돈 내 이런 거인 거죠? 대금 지급과 월급. 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걱정스럽게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근데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현금 엄청 쌓아뒀다고 그런 회사가 아니었나요? SK하이닉스는 그런 거 같죠. 하이닉스는 아니었어요. 삼성은 좀 많이 있었고. 전 직원 이거 하나씩 사줬는데 이거. 그 얘기도 하지 마세요. 우리 김한진 박사님 계시니까 제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챗봇 개발이 뭐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뭐 잠깐 중지해야 되니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 경쟁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고 하고, 그러면서 엔비디아 등 일부 그쪽의 칩 제조업체들은 굉장한 수혜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참고로 여러분 엔비디아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이거 월봉입니다. 월봉. 왔다리. 요 맨 끝에 있는 월봉이니까 이게 3월, 2월, 1월이에요. 신고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유가 다 있겠죠. 10월까지는 쭉 빠졌다가 그죠? 예. 그때부터 막 또 달리고 갔네. 지금 현재
이쪽에서도 차별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OLED 빅사이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요 한 2차례 말씀드렸는데 애플이 아이패드 2개 모델에 OLED 패드를 탑재한다는 결정과 함께 중화권 경쟁사들을 포함한 후발 기업들이 이제 여기를 지금 다시 OLED 탑재를 이제 가속화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여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OLED 쪽에 예,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이런 뉴스가 나온다고 해서 막 상한가하고 그럴 뉴스인가 할 거 아닌데 시장이 무슨 뭐라고 할까요? 보복 소비? 보복 여행? 이런 것처럼 보복 매수? 워낙 안 좋아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뭐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막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긴 합니다. 예. 삼성 파운드리에서 모빌아이 자율주행 칩 생산한다는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모빌아이는 에이다스의 그 세계 1위 개발사이죠. 네. 그래서 여기 관련 종목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고요. 마지막 뉴스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애플이 디즈니 인수설이 있었는데 2000년부터 있었던 건데 이거 다시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요즘에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참고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썰인 거죠, 썰? 예. 제가 몇 차례 한 4번 정도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MLCC 수출 금액. MLCC는 이미 터닝했습니다. 그 다음 카메라 모듈 수출 금액. 아직 터닝 못했습니다. PCB 수출 금액. 얘는 옆으로 가다 터닝했습니다. FPCB. 얘는 내려가다가 이제 첫 달 한 번 터닝했습니다. 요걸 제가 한 4번 정도 보여줬는데 이거 메리츠증권 자료를 계속 인용해서 제가 보여드리는데 요걸 보면은 또 하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실 거고요. 먼저 장비들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전에는 보여드렸고 오늘은 부연 설명을 뭘 드릴까 하냐면요. 보세요. MLCC는 터닝했죠. 이건 이제 반도체 관련이에요? 예. 카메라 모듈은 안 돼 있죠. PCB 터닝했죠. FPCB는 아직 안 돼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직 스마트폰이 터닝을 못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카메라 말고는 다른 건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물려? 이게 MLCC, PCB, FPCB 이게 뭔데 도대체 뭐 이런 얘기 하죠. 그 얘기 하려면 이제 김한님 그러니까 어디에 쓰는 건지만 알려주시면. 반도체 장비들이잖아요. 반도체 스마트폰 부품, 반도체 장비 부품. 예. 근데 이제 카메라만 못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FPCB는 스마트폰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아직 못 돌아오고 다른 쪽에는 지금 돌아서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봤으니까 보여드렸는데. 아니 그래서 이제 뭐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스마트폰만 못 돌아오고 있고. 다른 건 돌아오고 있다. 그러니까 PC나 데이터 센터나 이런 반도체 쪽은 지금 재고가 줄면서 이게 지금 재고가 줄기 때문에 이 금액이 단가가 늘고 금액이 느는 거거든요. 이런 데는 저점을 좀 터닝하는 징후들이 보이고 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스마트폰은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FPCB는 지금 한 달 올라서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이제 이거 계속 보다가 카메라 모듈이 가격이 올라가면 수출금액이 늘잖아요. 그러면 이 전방 산업이 스마트폰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움직인다는 거, 먼저 움직인다는 거. 그런 표현을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박병창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 또 뵐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